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짜보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7층 투자 전략실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그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요원, 정태근 요원, 그리고 차영주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시 또 우리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좀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또 반갑게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시장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의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승장을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침 초반에는 좀 조선이라든가 HBM 쪽이 좀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본장이 시작되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이랑 HBM을 과감히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자 수급 2차 전지랑 좀 바이오 쪽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매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은 좋아요. 시장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일렸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물려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못 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마가 계속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오늘 빠진 주식들 오히려 더 분할적으로 좋게 어떻게 보면 반등 자리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오늘 올라갔던 주식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차익권이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조급해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욕심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당한 선에서 상승 탄력을 이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빠져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정태근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다음 순환매 힌트 확인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특징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날이 좀 자주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조선이란지 방산이란지 일정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우량 섹터가 사실 지금 잘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화장품 섹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던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 그 힌트를 자꾸 반도체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 대형주 상세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6월 달 넘어가기 전까지 저는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어떤 현상이 계속 갈지 아니면은 순환매가 또 나오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또 바뀌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수 대형주 상세가 언젠가는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달 같은 경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정부가 대선 끝나고 나 정부가 또 바뀌게 되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경기 성장 면지 이런 부분을 상위 조정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 대형주의 어떤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판단이 맞는지 틀리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한번 6월 초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요원,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6월 달에 어떤 장이 올지 예측을 해보자,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차영주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순환매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불리우고 있는 2차 전지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몇몇 종목 같은 경우 10%가 넘는 상승 흐름을 이제 상승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순환매 속에서도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그동안 나름대로 좀 소외당했던 부분들이 오늘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오늘일까요? 이걸 한번 좀 고려해 보죠. 다음 주 같은 경우 우리가 3일밖에 거래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소외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나타날 때까지는 나타난 게 아직 아니죠. 불확실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라고 보면 다음 주 연휴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급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2차 전지, 물론 이제 오늘 테슬라발 이슈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조금 불안하다라면 다음 주 연휴 지나고 나서 오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연휴 앞두면 그런 방송 많이 하잖아요. 4억구 넘어가야 돼요, 8구 넘어가야 돼요, 이런 네.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나랑곳하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번 주가 아무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다음 주 연휴를 앞두고 오늘 올랐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도 있고요. 또 이거래일이 휴장인 만큼 왜 오늘 올랐을까 하는 데에서 또 물음표를 던져주셨으니까요. 이 인사이트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복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회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본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급은 어느 종목, 어느 섹터로 흘렀을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급본부에서는 정태근 요원께서 대장 맡아주시죠. 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APR을 준비를 했습니다. 회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숫자가 잘 나오게 되면은 잘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수급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APR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끊임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5월달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빼고는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에 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관의 매도가 좀 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지 그런 부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수급의 주체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APR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쪽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까지 영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계속해서 주도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그 속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 APR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잡았습니다. 14만 원을 목표가로 좀 잡았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는 10만 4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APR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0만 4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 지금 수급본부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수급 본부를 할 때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샀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순위를 항상 이제 보면서 선정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가 될 텐데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순매수를 한 거 보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M 두산에너비를 빼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ETF를 빼고 나면 대우건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설주 이제 그동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대우건설은 처음 말씀드리는데 대우건설 그렇고요.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대우건설을 86만 주 오늘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 대우건설을 110만 주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우건설, 기관이 대우건설 이렇게 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 이렇게 100만 주 넘게 산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트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오늘 대우건설의 전반적인 차트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여타 건설주들과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오늘 GS건설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뿜어내지 않았습니까? 1등인 현대건설에서 2등인 GS건설로 수급이 넘어왔고요. 지금 3등인 대우건설로 이제 수급이 넘어오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순차적인 상승 탄력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늦게 대우건설이 국내 수주장과 많다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원전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뉴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5만 원과 4만 원일까요?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5,000원과 4,000원. 5,000원과 4,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영주 의원께서는 대우건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6만 주, 그리고 기관이 110만 주를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관의 110만 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건설 관련주들이 1등주, 2등주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3등주, 대우건설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의원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YG 플러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텐센트에 지금 매각을 하면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한령 기대감이 좀 불거지면서 주요 엔터사들이 신고가를 찍었지만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난 52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일 최대 매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보다도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좀 판단을 해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올해 1분기 엔터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600억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엔터에 관한 실적이 더욱더 불거진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블랙핑크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IP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내 팀의 아이돌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르세라핌 등 컴백에 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꼽아왔거든요. 이 회사의 주주를 보시면 2대 주주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인데 지금 어떻게 YG 엔터테인먼트랑 하이브가 공존하고 있고, 자, 요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원을 유통을 할 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쭈루룩 라인업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앞전에 물량 한 번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하다 끌어내렸다가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외국인의 기관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재료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13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의원께서는 YG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7,13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9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YG 플러스, APR, 그리고 대우건설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봤고요. 자, 다음은 차트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봐줘야 수급도 수급이지만 그 타이밍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가격까지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의원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오늘 좀 주가를 전반 살펴보니까 뭐 한화 본주라든가 뭐 SK 본주라든가 이러한 많은 실적이 좋으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 안에서도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데 주식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주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 이 주식을 갖고 왔고요.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 시세가 마이너스 30%가량 주가가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대 낙폭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밑꼬리가 달렸거든요. 이 이하로는 물량을 뺄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동평균선상 가장 기본적인 노란선 21선대의 이런 선을 보시면 이 구간을 횡보할 때마다 주가가 터치하고 상승했던 이런 이력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이 평선이 하향 각도에 있는 게 아니라 각도가 하향 이후에 횡보하면서 일자 형태로 나오면서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대비해서 굉장히 유보율이 우량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이 없고 유보율도 높고, 자, 그러면서도
자본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이런 어떻게 값싼 이러한 철강 이슈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관세 카드로 철강을 계속 건드리고 있죠. 중국은 이 부분을 자 감산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철강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이제는 회복이 슬슬 기대가 되는 국면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 PR이 약 19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R이 약 6.3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PBR도 0.56 수준입니다. 자, 저평가 구간 노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2,500원, 손절가는 34,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포스코 스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42,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34,9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차트 본부 달려가고 있고요. 이 다음에는 차영주 요원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실리콘2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실리콘2가 약 1년 전에 5배의 시세를 한번 내고 1년 동안 좀 시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래량과 차트가 다시 나타나면서 그 1년 전에 고점 부근에서 고점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대략 한 10,000원 정도 고점까지 여력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1년 동안 쉬었습니다. 1년 동안 쉰 상태. 그리고 보통 이렇게 대시세가 난 다음에 1년 정도 쉰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상승 탄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45,000원 부근에서 직전 고점이 54,000원이니까요. 이걸 돌파해 준다라면 특히 지금 이제 U자 형태로 나오면서 거래가 분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대시세, 그러니까 1년 전의 대시세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점을 벗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급이 붙어야 되겠죠. 오늘 수급이 붙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앞서 이제 대우건설처럼 외국인들이 40만 주, 기관이 50만 주가 들어오면서 최근 어떠한 시세 그 수급보다도 많은 양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 연속적 수급이 들어오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는 측면에 있어 더군다나 고점을 벗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 1조 달성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것이 이번 주 기사화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 차트본부에서 실리콘2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거래량과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수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년 전 대시세 이후에 조정을 한 뒤에 상승 탄력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만큼 실리콘2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정태근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차트 관심주는 V원택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상한가 이외에 뭐 소위 말하는 상한가 눌림목, 고가 놀이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면 아마 이런 차트도 한번 관심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어요. 일단 V원택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 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일단 상한가 나온 날 5월 26일 날 거래량 동반되게 되면서 상한가가 안착이 됐고 그러면서 장기 표성, 단기 표성 모두 현재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위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상승 눌림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현재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라면 충분히 일단 상승 눌림목이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좀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하고 내일쯤 해서 한번 접근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차페크상에서 기술 혁신상을 수상을 했죠.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로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적자가 나섰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상황들인데 로봇 분야가 원래 20% 정도 매출 비중이었다 최근 39%까지 많이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로봇 받고 2차 전지까지 이제 묻어놔 주게 된다라면은 뭐 2차 상승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일단 오늘 종가 대비 한 20% 정도 잡았어요. 6,600원 정도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볼 거고요. 전저가 같은 경우는 5,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원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단기간에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6,600원, 손절 라인은 5,2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본부에서도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V원택, 그리고 실리콘트까지 함께 봤고요. 자, 다음은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참 시장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들도 있었고요. 또 빅 이슈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이슈들, 종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차영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이슈라면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일단 뭐 2차 전지가 새롭게 어떤 물론 이제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캐즘이 극복된 건 아니죠. 캐즘은 공급에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캐즘은 수요단에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LFP 배터리를 우리가 공급을 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캐즘과는 상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 전지가 그렇다면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오늘 좀 인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전만 하더라도 좀 설왕설래했죠. 또 한 번의 휩소, 그러니까 속임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었었다면 오후 들어서 특히 장 막판 부분에 다들 땡겨버렸어요. 저도 이제 3시 좀 전에 시세를 보고 일 때문에 3시 끝나고 종가를 보니까 확 땡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2차 전지 바닥론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LNF라든지 이런 쪽들의 시세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대장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 6% 정도 상승했고,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도 10% 넘는 상승들을 보였고, 또 첨보 같은 경우도 11%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저변. 그런데 역시 대장주는 누구다? LG 엔솔이 올라와 줘야,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라와 줘야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슈본부에서 단연코 2차 전지를 꼽고 2차 전지 대장은 LG 엔솔이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윗꼬리를 거의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30만 원을 깨고 급격히 깼다라는 측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빠질 때 시간을 갖고 빠지느냐, 시간을 갖지 않고 빠지느냐라고 봤을 때 시간을 갖지 않고 빠지는 것들이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갑작스럽게 빠진 거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밀리면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죠.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릴 때 거래량들이 좀 줄고 리바운드 할 때 지금 오늘 거래량이 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V자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때 이 부분이 앞서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내일까지는 충분히 이건 누가 봐도 상승하는 차트죠. 왜냐하면 오늘 윗거래를 안 달았으니까. 만약에 금요일까지 버텨준다? 그러면 저는 2차 전지가 단기 대바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대바닥을 잡고 대시세가 나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논외로 치긴 하겠습니다만, 대바닥을 잡았을 확률이 일단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2만 원, 1차 목표가입니다. 32만 원을 주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7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에서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차영주 의원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윗꼬리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또 빨간불이 기대된다고 했고요. 또 금요일까지 그 상승을 이어가 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만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의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엑스페릭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단연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가장 뜨거운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퓨리오사 AI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벨리온도 경쟁사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퓨리오사 AI가 좀 가장 먼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BQAI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MDS가 급등이 나왔었죠. 역시나 퓨리오사 AI의 전략 투자자로 참여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파급이 굉장히 큰 재료인데, 퓨리오사 AI 관련주 해가지고 엑스페릭스가 향후에 대장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좀 이 부분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퓨리오사 초기 투자사 중에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고 있습니다. 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기관 쪽에서는 ID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 투자한 기업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등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특허뿐만 아니라 내노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글로벌적으로 소송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서서 자 기업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조단위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법적 다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률이라든가 성공수당이 꽤 세잖아요. 자, 조 단위로 간다는 거는 자 어떻게 보면 수천억 로열티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요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엑스페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엑스페릭스 자체가 여러 AI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아랍 쪽이라든가 뭐 사우디 쪽이라든가 지금 보안 지문 인식이 굉장히 좀 핫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페리스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이 빠진 만큼 빠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2023년도에는 범삼성과 어떻게 보면 한솔그룹 그 회장 쪽에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무증을 통해서 10배가 올라갔었고요. 주가가 쭉 조정을 거쳐서 필요사 관련주로 묶이면서 크게 갔습니다. 9,000원까지 갔었는데 빠진 만큼 빠졌고 시세 분출 이전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바닥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한 4,5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3,300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요원 엑스페릭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3,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바이오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인투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까지는 아스코 2025를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이번 그 아스코 2025 같은 경우는 이제 ADC 관련 연구 발표가 상당히 많이 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ADC하고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가 또 연구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DC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상승폭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알테오젠 그리고 에이빌 바이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투셀이 좀 반응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투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중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게 ADC 분야에서 그 독자적인 링커 톡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 중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회사와 또 이제 후보물질 공동 연구 또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이제 후보물질을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상이 끝이 나고 본인상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주가 상당히 뜨거웠던 ABL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달부터 인도셀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ADC 개발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ABL 외에 ADC 관련돼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 없냐라고 보게 된다라면 인투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 목표가는 한 2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6,000원 정도 제시해 볼 거고요. 손절가는 4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요원 인투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56,0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에서도 세 종목 함께 해봤습니다. 엑스페릭스, 인투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봤고요. 자, 다음은 또 종목에서 전략 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두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이건희 요원의 종목이었는데 오늘 하루 굉장히 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 재수정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략 재수정보다는 조금 전에 나온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주목해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IPO 당시 부정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주봉상 지금 정고점 물량 돌파 직전인데 왜 여기서 이런 소식이 나올까? 자, 그러면서도 뉴스 자체가 시장이 움직이는 중에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조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주가가 12%가량 하락이 나왔다가 밑에서 받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망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재료가 넘치는 만큼 중간에 한 번쯤은 리스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관망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님,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하이브를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일부 정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자, 네네. 그러다가 차츰 안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제가 다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나왔었던 만큼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일부 정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정태근 요원의 종목이었죠. 토모큐브 관련해서 전략 재수정을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5월 7일에 언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월 중순까지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너무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표가 도달되면은 그 이상에서는 그냥 자율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마다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은 뭐 수익률 상관없이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목표가 22,000원을 터치했고요. 수익률 최고점 기준으로 65.8%를 가지고 갔었던 정태근 요원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토모큐브까지 짚어보면서 회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내일장을 준비해봐야 되겠죠.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해볼까요? 일단 달리는 말이 올라타되 저는 단기 매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현금 확보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아침에 빠르게 대응이 안 들어갔다 한다면 역시나 손실권에서 매매를 못하고 그대로 현금도 없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그러한 계좌를 어떻게 보면 나타낼 뻔했는데 좀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도 어떻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서도 조금 빠질 때 추가하면 지금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향후에 지금 대선이 종료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전략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보고 그 다음부터 길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 후 대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회의 시작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대로 오늘 조선, 전력설비, 원전, 비만치료제 그쪽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회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시장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 어떤 힌트가 오늘 딱 하락 업종, 상승 업종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어떤 현상을 일단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답안이 오늘 딱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시장 현상을 좀 자료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하락한 업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의 힌트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챙길 건 좀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폭들을 보면 이게 조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우리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조선과 방사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나름대로 믿음을 준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항상 주식은 크게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정이다라고 한다라면 화요일 정도 모습 이게 나왔어야죠. 화요일 정도 모습은 어땠죠?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 나왔었죠. 근데 5, 6%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락 변동성으로 변모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나온다 그래도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뭐 좋다는데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나타낸다라는 것들이고 그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이렇다라면 나는 이 정도 충분히 수익이 났으니까 20, 30% 수익을 챙길래라는 분들도 분명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면 안 돼라고 하지만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주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생겼고 나름대로 내가 계좌에 수익이 난 부분이 만약에 장중에 이렇게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 확실히 챙기자.
그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 쪽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이 나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힌트로 앞으로의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3명의 요원들과 함께 승리의 전략 꽉꽉 채워봤고요. 저희 야간투자본부 2부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